저는 터키 이스탄불에 사는 메흐메트 유즐입니다. 2023년 2월 6일 그날 아침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벽 4시 17분 규모 7.8의 지진이 터키 남부를 강타했죠. 저는 그때 하타이에 있는 어머니 집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고 유리창이 폭탄처럼 터져나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침대 밑으로 몸을 던졌죠. 그리고 그 순간 5층 건물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콘크리트 가루가 폐를 찔렀습니다. 다리는 철근에 눌려 꼼짝할 수 없었고요. 주변에서는 비명소리, 신음소리,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지금부터 세계가 놀란 K소방관의 기적. 지금 그 감동을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시간은 의미가 없었죠.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혀가 부어올랐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고요함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많던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거든요. 저는 생각했죠. 아,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의식도 희미해졌어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목소리, 아내 목소리, 어린 딸의 웃음소리. 저는 그 소리들에 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미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무언가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음 같은 것, 그리고 외국어. 터키어가 아닌 말소리들. 처음엔 또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신호 감지됐어. 누군가 한국어로 소리쳤어요. 물론 그때는 그게 한국어인지 몰랐죠. 그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콘크리트를 두드렸어요. 톡톡톡. 미약한 소리였지만 제 생존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답했어요. 들려요. 조금만 버티세요. 금방 구해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희망이었습니다. 콘크리트를 뚫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드릴 소리, 철근 자르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제게 말을 거는 목소리. 메흐메트 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온 구조대입니다. 곧 거기 도착할 거예요. 한국. 그 나라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죠. TV에서 본 드라마 그리고 제 딸이 좋아하던 K-팝 정도. 하지만 왜 한국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터키 정부가 전 세계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고 한국은 지진 발생 불과 14시간 만에 특수구조대 118명을 파견했다고 해요.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11시간을 날아왔습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김태훈이라는 소방관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대한민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이었고 해외 구조 현장 경험이 7년이나 된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그저 그가 천사 같다고만 생각했어요. 시간이 또 얼마나 흘렀을까요? 갑자기 제 앞에 작은 빗줄기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84시간 만에 보는 빛이었죠. 찾았다. 생존자 확인. 누군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구멍 사이로 손이 들어왔어요. 장갑을 낀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메흐메트 씨,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가 왔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84시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김태우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철근을 자르고 콘크리트를 드러내는 동안 그는 계속 저와 대화했어요. 가족이 있으세요? 아내. 그리고 7살 딸이. 꼭 만나게 해드릴 겁니다. 약속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선언 같았죠.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약속을 지켰어요. 구조 작업은 신중했습니다. 성급하게 잔해를 드러내면 2차 붕괴가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한국 구조대는 특수 장비를 동원했어요.
내시경 카메라로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작은 구멍으로 물과 링거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6시간의 작업 끝에 저는 햇빛을 다시 봤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면서 저는 그들을 봤어요. 온몸이 먼지투성이인 한국 구조대원들.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태우는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리고 다시 무너진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죠. 저 말고도 구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 구조대가 아니었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다른 구조팀들은 이미 포기했다는 것을요. 터키 구조대도 독일 구조대도 심지어 유엔 구조팀도 이 건물은 너무 위험하다며 접근을 꺼렸습니다. 5층 건물이 완전히 납작하게 압축됐거든요. 팬케이크 붕괴라고 하더군요. 층과 층 사이 공간이 거의 없어서 생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판정이었죠. 그런데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딸이 달려왔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울었죠. 딸아이 제이나는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아빠, 한국 아저씨들이 구해준 거야? 그래, 제이나. 한국 아저씨들이 아빠를 살려주셨단다. 나 한국어 배울 거야.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그날 밤 병원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구조대에 관한 보도였어요. 앵커가 말했죠. 대한민국 구조대가 하타이 지역에서 72시간 생존 한계를 넘긴 생존자 3명을 연이어 구조해냈습니다. 화면에는 김태훈과 그의 동료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여전히 잔해 속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3일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죠. 한 대원은 손에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왜 계속하시나요? 김태훈이 카메라를 봤어요.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여기 밑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 옆에서 아내도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김태훈이었어요. 비번을 얻어서 왔다고 했죠. 그는 제게 한국 전통 부적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 어머니가 보내신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애군을 막아준다고 믿어요. 저는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김태훈은 손을 저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태훈이 병실을 나간 뒤 저는 그 부적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글로 쓰인 글씨들. 하나도 읽을 수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구 반대편에 사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제 안전을 빌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방금 또 다른 생존자를 구조한 직후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 앞에 터키 노인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손을 맞잡고 울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한국 대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노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시라고요. 그들은 터키어를 못했지만 몸짓으로 필사적으로 노인을 일으켰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노인의 손자가 한국팀에 의해 구조됐다고 합니다. 96시간 만에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한국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며칠 뒤 저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 골절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퇴원하는 날 저는 한국 구조대 캠프를 찾아갔어요. 통역사를 데리고요. 김태우는 텐트 앞에서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메흐메트 씨, 벌써 걸을 수 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준비해간 터키 전통차를 건넸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당신들은 터키 사람도 아닌데.
목숨을 걸면서까지. 김태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라고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제 친구 둘이 그 지하철에 타고 있었죠. 한 명은 살았고 한 명은 못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살아남은 친구가 말했어요. 소방관 한 분이 끝까지 안에 남아서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냈다고. 자기는 결국 못 나왔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야 하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꽉 잡았죠. 그날 밤 캠프에서 한국 구조대는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라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매운 라면. 그들은 저를 초대했죠.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그 라면은 제 인생에서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맵고 가장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지만 한국 대원들은 웃으며 먹었어요. 그들에게는 이게 일상이었죠. 지진 현장 한가운데서 텐트 안에서 간이 번호로 끓인 라면 한 그릇. 김태훈 옆에 앉아있던 여성 대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은입니다. 구조대 의료팀이에요. 여자 구조대원도 있군요. 한국에서는 당연하죠.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박지은은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강했어요. 그녀가 보여준 사진에는 무너진 건물 속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나오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72시간 동안 혼자 갇혀 있었다고 해요. 아이가 여자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어요. 엄마 목소리를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통역사를 통해 들은 그 이야기에 저는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캠프 안에는 한국 구조대가 구해낸 생존자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20명이 넘었습니다. 각각의 사진 옆에는 구조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죠. 68시간, 84시간, 96시간, 심지어 104시간.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 질문에 나이 지긋한 대원 한 분이 답했어요. 팀장인 최동욱이었습니다. 우리는 생체 신호 감지 장비를 써요. 심장 박동, 체온, 움직임까지 감지하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구조대는 왜 못하나요? 최동욱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위험 대비 성공률이 너무 낮으니까. 대원들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그건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다르군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을 더 지켜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교대 시간이 되어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죠. 미약한 신호라도 잡히면 몇 시간이고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현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한국 대원 하나가 무너진 건물 틈새에 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터키 동요였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멜로디는 정확했죠. 왜 노래를 부르세요? 아까 여기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요. 그는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정말로 그 틈새에서 5살 여자아이가 구조됐어요. 아이는 한국 대원의 팔에 안겨 나오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가 아이를 진정시켰던 거죠.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 구조대가 터키에 머문 시간은 총 2주였습니다. 그 2주 동안 그들은 38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다른 팀들이 포기한 현장에서요. 그런데 놀라운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방식이었죠. 철수 명령이 떨어진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딸 제이나와 함께요. 공항에는 이미 수백 명의 터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에게 구조된 사람들, 그 가족들, 그리고 그냥 감사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 한국 대원들이 버스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한국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김태훈이 저를 봤어요. 그는 달려와서 제이나를 안아 올렸죠.
제인아, 많이 컸네. 오빠, 나 한국어 배웠어.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김태훈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는 제이나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가 고마워. 저는 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터키어와 영어로 쓴 편지였어요. 제 딸이 커서 꼭 한국에 가고 싶대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럼 꼭 오세요. 약속해요. 김태우는 웃었지만 피곤해 보였어요. 2주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얼굴이었죠. 손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엔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최동욱 팀장이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한국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한국 대원들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그들이 게이트를 통과할 때까지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제이나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착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이나, 저 사람들은 착한 게 아니야. 강한 거야. 강한 건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지.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여전히 무너진 건물들이 보였어요. 아직도 복구는 멀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남기고 간 희망이요. 그날 밤 뉴스에서 한국 구조대 귀국 소식이 나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을 취재한 영상이었죠. 리포터가 김태훈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김태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떠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터키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들이 하나씩 철거되고 임시주택들이 들어섰죠. 저희 가족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지진에서 살아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라도 살아서 제이나에게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어느 날 터키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 감사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구조대를 포함한 모든 국제 구조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죠. 저는 구조된 생존자 대표로 초대받았습니다.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행사장에는 각국 구조대가 참석했어요.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하지만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건 한국 팀이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최동욱 팀장에게 훈장을 걸어줬어요. 대한민국 구조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은 터키 국민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최동욱은 훈장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죠. 우리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김태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방관 같았어요. 메흐메트 씨, 잘 지내셨어요? 당신 덕분에요. 제이나는 지금 한국어 학원 다녀요. 정말요? 대단한데요? 한국에 꼭 가고 싶대요. 오빠 만나러. 김태훈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배지였죠. 이거 제이나 줘요. 한국 소방 명예 배지예요. 제가 특별히 신청했어요. 제이나는 용감했어요. 아빠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구조예요. 스스로를 구조한 거죠. 저는 그 배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켜 세우는 사람. 김태훈 씨, 한국은 왜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나요? 제 질문에 김태훈은 잠시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작아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죠. 전쟁도 겪었고요. 그래서 배웠어요.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모릅니다. 포기하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날 저녁 한국 구조대와 터키 생존자들이 함께 만찬을 했어요.
식당에는 한국 음식과 터키 음식이 함께 차려졌죠. 김치와 케밥, 불고기와 케밥, 비빔밥과 필라프.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모두가 웃으며 먹었습니다. 박지은이 제 옆에 앉았어요. 메흐메트 씨, 다리는 괜찮으세요? 덕분에 잘 걸어요. 의사가 기적이래요. 기적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2월 6일 지진 일주기였어요. 터키 정부는 하타이에 추모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와 함께 특별한 조형물이 하나 세워졌죠. 두 손이 서로를 잡고 있는 형상이었어요. 한쪽은 터키 국기 색깔, 다른 한쪽은 태극기 색깔. 그 아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희망은 멀리서 왔다. 저는 그날 제이나와 함께 그곳을 찾았어요. 추모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구조대도 다시 왔더군요. 김태훈과 최동욱, 박지은, 그리고 당시 함께했던 대원 12명 모두요. 그들은 휴가를 내서 자비로 터키에 온 거였습니다. 김태훈이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메흐메트. 우리는 한참을 껴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제이나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요. 제이나. 한국어 정말 잘하네. 김태훈은 제이나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제이나는 깔깔 웃었어요. 1년 전 그 악몽 같은 날이 믿기지 않을 만큼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추모식이 시작됐어요.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됐죠. 제 어머니 이름도 불렸습니다. 저는 묵념하며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보호해 주셨고 한국 사람들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식이 끝난 뒤 한국 구조대는 무너졌던 건물터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공터가 된 그곳에 그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최동욱이 말했죠. 여기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더 빨랐다면, 더 잘했다면. 김태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김태훈,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어요. 제 딸에게 아빠를 돌려줬죠.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하지만 당신들 덕분에 지금 38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있어요. 그거면 됐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구조대와 그들이 구한 생존자들 그리고 가족들. 총 100여 명이 모였죠. 식당 주인은 공짜로 음식을 내왔어요. 한국 분들께 감사 표시입니다.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한국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터키 춤을 췄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제이나가 김태훈에게 물었어요. 오빠, 나중에 나도 구조대원 될 수 있어? 물론이지. 제이나라면 최고의 구조대원이 될 거야. 그럼 나도 한국 가서 배울 거야. 김태훈은 웃으며 제 눈을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이나의 꿈이라면 뭐든 응원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이나가 잠든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한국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차창 밖으로 재건된 하타이 거리가 보였어요. 새 건물들, 새 가게들, 새 희망들.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12명의 영웅들이 있었죠. 저는 지금도 그 부적을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김태훈 어머니가 보내준 그 부적. 그것은 제게 단순한 부적이 아니에요. 인류애의 증표입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서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저는 제이나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한국 구조대원들처럼요.